네. 마지막 회는 이거 참 아까 전에도 우리 저희도 다뤘던 얘기인데 네. 예, 어쨌든 간에 그 민선 8기 네. 오영훈 도정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연속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예. 그 BRT, BRT 뭐 뭐. 차 없는 거리, 네. 뭐 교통대 프로젝트 예. 그게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정말 놀라면 지금 구상권 시민사회에서 네, 구상권 칭따오. 준비하고 있는 찡따오 뭐 도민 혈세가 뭐 300억 이상 들고 거기다가 페널티까지 정부의 그렇죠. 페널티까지 네. 예상하고 있어갖고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그 어쨌든 지금 위성훈 도지사는 아까처럼 말한 대로 갈 거, 추진해야 될 거 하고 여기서 그만둬야 될 거 이렇게 구분하고 가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영훈 도정 쪽에 있었던 분들 예.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위성훈 의원 지지 쪽에서는 위성훈 특유의 색채를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전신 오영훈 도정에 따라가면 오영훈 이기가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아까 서두에도 우리 위성군 도정은 오영훈 도정이 핵심으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서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큰 게 이제 BRT예요. 근데 BRT는 1,000억이 넘게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멈춘다면 굉장히 여기에 대한 파장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나가기도 또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재 이 추진하고 있던 BRT의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 그렇다면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백서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BRT를 합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도 BRT를 하다가 이제 멈추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는 이제 없어져 있던 노선들을 다시 부활하고 있는 역할도 또 울산시장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던데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BRT를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타당성부터 용역하는 것부터 건설하는 것부터 교통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교통 환경에 대해서 그 현장 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향후에 이렇게 큰 1,000억짜리 사업을 되돌릴 수 있는 만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이 우리 도민들도 그래 한번 실수는 우리가 인정할게. 근데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긴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BRT 뭐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기름값도 많이 치솟고 그래서 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연동에서 제주대학교 갈 때는요 BRT 노선을 가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상인들은 반대가 극심하다면 교통체증이 많거든요. 근데 원거리에서 그 끝에까지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효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들으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이거를 반영하셔야 되고 다만 BRT 추진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원거리에 있는 버스 노선을 많이 없앴어요. 배차 간격을 많이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 통행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백서로 만들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미리 예상하고 공무원들 거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BRT 사업은 중요하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질 것 같았어요. 그 행사에. 어떤 부분은 그거는 전시성 행정이다 그러고 어떤 부분은 예산 낭비다 그러고 그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날 거기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고 힐링을 했던 사람들이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멈출 거냐 계속할 거냐에 대해서 한쪽에 목소리 큰 사람들 얘기만이 아닌 그 반대편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뭐가 있냐면 칭따오에 대해서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칭따오가요. 우리 지금 대표님 말씀 주셨던 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행정이 시뮬레이션 했더니 사업성이 높았다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 했던 그 데이터가 저는 뭐랄까요? 정확하지 않았다고 봐요.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형편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했다면 그때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칭따오 항내가요. 문제가 좀 있어요. 단순한 항로 개설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 절차도 행안부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업 검증도 사업 진행 단계에서 도의회에서 검증 단계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 투입하는데 그쪽으로 막대하게 쏟아부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칭따오 그 조선사에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죠. 일방적 계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되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필이면 오영훈 도정이 실각하고 난 다음에 더 불거져 버렸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성은 충분하게 검토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나서줘야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행정 절차를 왜 이렇게 행안부의 허가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진행됐었어야만 하는지 이것도 또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적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집행은 너무 과하게 밀어줬던 부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요. 이렇게 도정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될 이런 사후 검증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걱정이 네. 중국에서 찐따오 그러니까요. 시장까지 오면서 이게 외교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 왜 했던 거 그냥 그래서. 해야지 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세요. 행안부와 법제처의 판단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진보당에서 이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던 오영훈 도지사와 당시 항로 개설을 동의했던 찬성한 도의원 26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 타당하다고 봐요. 아까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의회는 견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유성문 도정은 안 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믿음은 있지만 도지사가 예산을 부여잡고 도의원들을 겁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거수기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본인의 역할을 더 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후에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되는 또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BRT 문제도 벌써 1,000억 넘게 투자가 됐지만 이 칭따오 문제요. 70억이 넘게 들어갔고요. 항로 손실 보전금하고 정부로부터 교부세 229억까지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300억이 넘어요. 이게 다 도민들의 혈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도민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있었어요. 물러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칭따오 문제 했을 때 송영훈 현재 의장께서 예.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송영훈이 속해 있는 저기 서귀포 지역이고 그쪽은 농산물을 많이 유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칭따오 항로는 농산물 유통의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는 동의가 되죠. 네. 그러나 그 사업 타당성에서 실어 날라야 되는 톤수가 매일 모자라서 빈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또 사업 생각해는 처음에 도입하는 단계에서 분석하는데 오류가 많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그 칭따오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을 다 올려준 게 그렇죠. 도의회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제12회 도의회가 가장 무능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갖고 네. 차 없는 거리에서 분명히 제기한 게 뭐냐면 그 뒤 말고 탑동이나 네. 관덕정 쪽에 네. 차를 막았으면 오히려 그쵸. 활성화되고 네.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뭐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쵸. 예산을 올려주고 맞아요. 찡따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있다 정부한테 행안부나 이렇게 확인해라 뭐 그렇게 했으면 예산 다 올려줬어요. 네. 우리가 그러면 견제 말로는 하지만 결국에는 도의사한테 거수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의원의 입장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게 정말 힘들어요. 도민들이 아셔야 될 게 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 제주도시가 황제인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옥상홍기라죠. 그렇죠. 뭐 의회에서 예산 결국에는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 네, 그뒤 옥상홍이라는 곳이 있었고 의원들 올린 거라든지 시민사한테 올린 거, 뭐 단체에서 올린 거 옥상홍에서 네. 다 천. 한 방에 쳐내줍니다. 일각에선 도의사가 마음 먹고 의원 몇 명을 찝어갖고 예산 주지 말라면 그 의원 다음에 떨어진다는 그런 소문까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도 우리 주민들이 듣고 도민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군 도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있다는 것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영훈 노정의 그 쪽의 내용을 네. 바라보시고 네. 도민들이 굉장히 무섭다. 예. 그리고 그렇죠. 웬만하면 좀 소통에다가 특히 예. 들불 축제 같은 맞아요. 이런 이거 진짜 제대로 도민들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BRT도 예. 솔직히 BRT 찬성하는 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오영훈 도정이 차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예. 차 없는 사람들한테 도보로 갈 수 있는 편안함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맞죠. 그러면 BRT 성공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도정이 방향이 뚜렷하거든요. 예. 차 없는 사람 정말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안전사고. 그렇죠. 제대로 시뮬레이션 제대로 안 하니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 렌트카 네,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고지도 안 되고. 네. 만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오영훈 도정에서 만약에 그 BRT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소통만 했으면 네. 이렇게까지
재선을 못하진 않았을 것이다. 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도민들 입장에서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대요. 예. 너무 어려워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서실에서가 일정 조율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위성군 도정은 다르더라고요.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 도지사 만나기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죠. 이런 얘기 하시길래 예 그분의 스타일이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도지사 만나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 도정에 대한 평가는 하락할 것이고요. 도지사를 만나기가 수월하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평가는 되게 높아집니다. 저도 의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언했던 말씀이 뭐냐면 의회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고충, 고뇌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말씀 중에 그분들이 제기하고 계시는 민원들이 한 80% 가까이가 이야기만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 잘 나오고 계시는 분이 제가 위성군 도지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국이 우리 위성군 도정은 오영훈 도정하고 좀 다른 부분, 주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부분, 그거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성군 도정이 해야 될 국책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산 3천억을 예산을 좀 들여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도민들과 주민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을 하시고 방향을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위성군 도지사님 소통 잘하시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위성군 솔직히 말하면 오영훈 지사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그래서 언론에서 제발 매달 한 번씩 만나자 그걸 계속 요구했고 겨우 전화했는데 네네. 그거 가지고 또 그 보좌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죠. 보좌하시는 말 분들. 실수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해요. 참 근데 위성훈 님 만나기 편하다. 그건 진짜 네. 장족의 발전이 아니고 너무 다행스러운 너무 것이 아닐까 다행스럽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자 다음 지금 7월이니까 8월 달에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면 그렇죠. 그때는 인사발령 나고 나면 어떤 것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명확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황 대표님 모시고 한번 그때부터는 한이문기가 끝나는 그렇죠. 걸로. 그때부터 정책 가지고 얘기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뭐 도청, 교육청, 다 인사발령 다, 끝났습니다. 다 네. 끝나면 네, 네. 아마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것이고 맞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점찍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한번 얘기 나누는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